함께하는 세상, 성공과 리더십의 비결을 듣는다. 리더의 이야기가 뉴스가 된다. YTN 라디오 초대석 CEO 뉴스토리.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슈 초대석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방의회라고 하면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역의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또 덜어주는 역할을 떠올렸는데 서울시 의회 빠른 민원 처리로 해마다 접수되는 민원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3년만 돌아보더라도 2019년에 400여 건, 2020년에 800여 건이었던 민원이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1,100여 건까지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의회 활동 도대체 어디까지인 걸까요? 올해 서울시 의회 활동 방향과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의회 김인호 의장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예. 아니 어떻게 연말 연시에 많이 바쁘지 않으세요? 예, 연말에 좀 많이 바빴었고요. 또 연초라 또 연초에 따른 그런 일들이 많아서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예.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네. 일단은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예. 주변에서도 보면은 새해 분위기가 안 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직접 느끼십니까? 예, 연말도 너무 조용한 연말을 보냈고요. 또 예. 새해도 또 이렇게 조용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도가 이제 회복인데요. 또 회복을 위한 조용한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또 신년사 제가 잠깐 보고 왔더니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강조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코로나19가 이제 이민년 올해 3년 차 접어드는데요. 예, 너무 이 모든 국민과 또 서울 시민이 지치고 힘들어 있어서 맞습니다. 또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아사 직전이신데 이걸 하루빨리 회복시키는 게 일상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슈는 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말씀만 하시진 않을 테니까 네, 그동안에도 말씀하신 대로 3년 차다 보니 예. 아마 대응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서울시 의회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좀 어떻게 해오셨나요? 예, 코로나 참 정식을 위해서 하루 빨리 정식이 돼야 되는데 정식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갈 줄은 그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재정적이나 그런 입법적인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그래서 재작년만 해도 이 추경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마다 그 중심에는 또 우선순위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도 연말 31일 날 지난 의결을 했는데요. 네. 거기에도 이제 이 회복을 위한 그런 예산을 중점을 뒀습니다. 예산 이야기도 잠시 후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어떻게 작년에 그러면은 막 여러 가지를 활동을 하셨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아쉬움이 크시겠어요. 제가 의장 취임하면서 이제 현장형 의장, 현장에 답이 있다. 예. 근데 이런 공약도 하고 또 그런 열정적으로 좀 의정 활동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걸 많이 못한 게 현장 자체에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네, 현장을 찾지 못했던 게 많은 아쉬움을 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은 의외로 이제 그런 민원이 많이 또 이렇게 접수됐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의정 활동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그런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수는 우리 YTN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끝까지 격려해 주시는 모습이 리더답습니다. 그나저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의회로 민원 접수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또 민원 처리 성과도 서울시 의회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민원들이 좀 들어옵니까? 이제 우리 서울시 의원님들이 이제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분들 또 단체에서 이렇게 뵐 일이 많고 미팅이 자주 이루어지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이런 작은 민원에 시작해서 큰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금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소방서가 없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민원 접수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소방서도 이제 서로 올해 개원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없었어요. 예, 그러죠. 거기가 23만인가 우리 주민이 그러는데 이게 없어서 쭉 계속된 그런 민원이었는데
그 민원 접수로 해가지고 노력해서 또 소방서도 이렇게 이제 오픈하게 되고 그런 거는 진짜 민원이 아니면 사실 다 들여다보기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원 접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고 또 처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사례도 혹시 있나요? 예, 그다음에 그 우리 5호선 까치산역의 노약자를 위한 그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그런 지난 10월에 마련이 됐는데요. 그럼 이것도 꾸준히 계속 있었는데 그런 민원을 받아서 계속 이제 우리 교통공사 이제 협의 끝에 또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은 또 중요한 그런 민원도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예. 보라매 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 코트장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운동 시설은 부족하고 운동인들은 참 많고 그런데 이제 특정 동호인이 거기를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다. 네네네. 이런 민원이 이제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민원을 접수하고 우리 서울시의회 이 시민권익 담당관실에서 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사항을 파악하고 그래가지고 한 3개월에 걸쳐서 이제 그 많은 이 미팅과 또 간담회를 가졌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서울시 그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또 시민들도 거기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공평이 없어졌다. 이런 게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그런가 근래에는 민원이 더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서울시 의회를 또 신뢰하고 그렇죠. 또 믿어준다고 네.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명의 서울 시민이다 보니까 생활을 네. 하다 보면 좀 불편을 겪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이런 거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네. 이런 걸 어디에 말해야 되나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 접수를 위해서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이런 민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서가는 의회 또 선제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이렇게 시민과 이 대면하려고 그러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그런 민원 접수가 매년 아주 뭐 이 몇백 건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재작년 2019년만 해도 400여 건이었는데 네네. 작년에는 뭐 1,200여 건에 달한다고 하니까 야 정말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다 싶고 그렇게 민원을 좀 처리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 문제가 조금 민감할 것 같은데요. 이제 민원이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네. 또 우리 의원님들의 발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발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아마도 속도가 빠르고 빨리 해결됩니다. 그렇죠. 이제 민원이 수반되는 민원은 또 이제 시집행부와 또 협의해서 또 이런 예산 확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연말마다 이 예산안 처리가 숙제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올해도 좀 쉽지 않았던 그 과정이 쉽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견이 좁혀졌나요? 예, 이제 회기 내에 실은 예산을 마무리하고 싶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우리 시집행부에서 나오고 또 거기에 또 연계해서 또 시의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이 회기 일정을 좀 넘겼습니다. 넘겨가지고 또 다시 회기 일정을 잡아가지고 처리했는데 지난 12월 31일 날 아무튼 해를 넘기지 않고 또 뭐 시하고도 이런 이견이 많았습니다만은 이 패자 없는 그런 기싸움에 접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예산 관련해서 다툼이 있으면 그런 피해는 온전히 다 또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 잘해서 원만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패자 없는 협의라고 한다면은 중간점을 찾은 건가요? 그러죠. 이제 뭐 예산하면 뭐 집행부에서 이겼네 또 시의회에서 승리했네 그러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서로 뭐 기싸움은 있었죠. 네. 이견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우리 천만 서울 시민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또 이렇게 패자 없는 그런 기싸움을 했고 또 거기 과정에서 접점을 찾아서 원만히 해결을 잘했습니다. 예, 그 뭐 방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 뭐 예산안 처리 과정도 그렇고요. 뭐 집행부와 시의회 대립 구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주변에서 좀 많이 들려와요. 향후의 관계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이제 올해 뭐 지금 두 개의 큰 선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 선거가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 좀 시 집행부와 또 의회와의 관계가 좀 과열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당이 서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그 중심에는 천만 서울 시민이 있다는 그걸 잊지 않고 원만히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소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또 시민이 너무 지금 피로에 지쳐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서울시 의회는
이 회복하는데 그런데 앞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가 제가 표정을 보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좀 가려서 하신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다 특정인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서울시장이 좀 새로 뽑히게 된다면 아직 누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분께 좀 미리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 같은 거 있을까요? 예, 이제 천만 서울 시민이 또 선택해서 된 시장이 새로 오시면요, 이렇게 하루 아침에 정책이 이 시장이 바뀌면서 그런 모든 정책과 그런 예정된 사업들이 하루 아침에 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의 연속성 또 신뢰의 연속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의회와 또 이런 예산과 또 이런 정책에 관련된 단체 의견을 잘 수렴해서 서울시를 이런 글로벌 세계적인 도시로 이끄는 데 있어서 이런 소통과 이런 협의가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장님이 오시고 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우리 의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우리 10대 의회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30일. 그러면 또 약간 이렇게 약간만 겹치고 넘어가는 상황인가요? 7월 1일이 이제 11대 의회가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해고요. 6월 말일까지 이 10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계속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6월 1일이 선거니까요. 예. 6월 1일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에 의해서 또 의정 활동을 계속 연결해서 갈 수도 있고, 또 뭐 잠시 휴식기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신년사에서 회복이라는 화두를 던지셨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서울시 의회 올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의회 수건 사업이었던 그런 지방자치법이 작년 연말에 재작년이구나 벌써 연말에 이제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가지고요. 이제 서울시의회 이제 인사권 독립. 지금까지 이제 시와 집행부 관계에 있어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근데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이제 서울시의회 그런 모든 사무처 직원은 이제 의회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회의 본래 역할과 기능이 견제 감시 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그런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가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정책 개발이나 또 이런 많은 시민들의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 의견을 받는데 더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1월 13일이 지방자치법 시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딱 D-10이더라고요. 어떻게 준비는 좀 충분히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제 사무처에서는 사무처장님이 이제 제일로 선임 이제 간부신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개방형으로 사무처장을 이제 뽑았고요.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사무처 직원들의 그런 인사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서울시의회가 이런 마케팅이라는 지방의회에서 그런 이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모범적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른 그런 후속 조치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인사권이라든가 이렇게 또 제도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더 있죠. 예, 주민 조례 발안제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또 아니면 시 집행부 시장이 이 자치법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데요.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민이 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화고요. 이 첫 조례가 어떤 조례일까? 주민 발안제가 1호. 예, 저도 굉장히 궁금해. 그러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에 내가 조례안을 좀 발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과정 절차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자격 요건을 갖춰서 이제 시 집행부에 접수할 수도 있고 우리 시의회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그 소관 상임위에 가서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이제 본회의 통과되면 이 조례가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다 보는 거니까 시행착오들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준비가 참 이게 참 많이 했다고 해도 걱정이 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철저히 준비 잘해서 이 실수가 없도록 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만반의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코로나19 얘기를 또 계속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올해는 좀 한 발짝 더 나아가실 계획이시죠? 예,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참 중요한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선출직
이렇게 의원이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 확보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해서 힘든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울 천만 소물 시민을 위해서 이 지역 공약 예산을 일절 의원님들이 이 챙기질 않아서 안 하는 그 챙기지 않은 그 예산으로 이 생존 지원금 그래서 이렇게 회복을 위한 그런 예산을 한 거의 8천억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시집병부하고 상의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인 힘들어하는 천만 서울 시민에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돈이 좀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마지막 인사를 좀 나눌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소원 같은 것도 비셨습니까? 예, 이제 첫째는 뭐 우리 천만 서울 시민 모든 이 가정의 이 건강과 행복이 우선시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늘 자꾸 코로나 얘기하게 되는데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일상 회복이 하루아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일상이 어떨 때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랬는데 참 이 상황이 되니까 그 지루하고 따분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해서 천만 서울 시민의 그런 행복이 늘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의적인 소원 말고 혹시 개인적인 소원도 있으십니까? 예, 저도 뭐 계획이 다 있는데요. 뭐 개인적인 크고 작은 계획이 있습니다만 또 작은 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뭐 가족이 다 건강하고요. 또 제가 건강하게 잘하는 거고, 그다음 또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해서 또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소원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의회 의장으로서 또 만나뵐 날이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인호 서울시 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